눈물 이야기 좀 해주세요, 눈물. 아까 저랑 분장실에서 눈물 이야기 물어보라고 그랬죠. 이게 김무성 얘기를 네. 너무 오래 하는 거 같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재밌어요. 네. 앞으로요, 진행을 이렇게 옛날에 이런 이야기랑 딱 섞어서 들으니까 그 옛날 이야기 듣는 것 같고 너무 재밌어요. 2007년도 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한나라당 그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이제 8월 20일 아닙니까? 2007년 8월 20일 날 이제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제 낙선을 한 거죠. 네. 그날 밤에 김무성 전 의원이 그 좌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 캠프, 친박의 캠프가 이제 마포로 돌아와서 왔는데, 네. 그 김무성 전 의원이 문을 걸어 잠그고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어느 문을 잠갔습니까? 자기 그 사무실 문을 잠그고 사무실 문을 잠갔. 네. 그 대성통곡하는 소리 때문에 그 박근혜 캠프, 대선 후보 경선 캠프가 덩달아 통곡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네. 어떻게 저렇게 남자가 저렇게 엉엉 대성통곡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냥. 엉엉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린 거고. 다 들었다는 거예요. 워낙 네. 등치가 크시니까 우는 소리도 얼마나 컸겠습니까? 목소리도 엄청 웅장하니 네. 그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우는 건 안 봤습니다만. 네. 얘기를 들었다 이거. 근데 그렇게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고향 가서 욕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다 울고 나서 이제 고향 가가지고. 국회의원 공천 안 챙겨주니까. 네, 그 이후에. 거예요. 그건 안 챙겨주는 2008년도네, 그러니까 한 1년 네. 정도 지나서. 박근혜 후보가 자기 친박계 중에서 공천을 챙긴 사람은 유일하게 한 명입니다. 유일하게 한 명. 이해훈 의원? 아니죠. 아닙니까? 그게 누구냐면 이정현. 공천이 안 돼. 비례대표가 비례대표. 돼. 그것도 23번. 네. 한달간들. 그러니까 박근혜 아니에요, 후보 같은 경우 저희 같은 눈으로 볼 때는 근본적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자세와 인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채통을 시키는 그런 문제. 네? 그걸 챙겼어야죠. 우리 만약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분은 박정희 대통령한테 분명히 선거에도 패배인데 불구하고 정신적 대통령이라고 30년 동안 하던 분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면 박근혜 후보도 사실은 내가 정신적 후보다. 네. 한나라당에서 내가 경선에서 안에서는 이기고 밖에서는 진 거 아니냐. 그치, 뭐 이게 얼마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네. 하여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바로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제가 김무성 전 의원한테 제가 좀 주목하느냐면은 절대 박근혜 후보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이번 선거는 집니다. 박근혜 후보의 말을 네. 듣지 마라. 말을 듣지 마라는 게 아니라 박근혜 후보는 여전히 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뭐 여성을 비하하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후보를 접해본 분들의 참모들의 얘기는 뭐냐면 박근혜의 전략에는 여성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질러버리지 못하는 승부수를 선제적으로 띄우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역할을 누가 되냐? 저는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해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시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박근혜 후보가 시키는 대로 한 결과가 2007년 패배였어요. 절대, 모든 100%를 결제를 맞추고 한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결정 과정은 김무성 좌장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전결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김무성 본부장의 전결로 대부분 끝내버려라. 그렇죠.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위로.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빨리 보고하고, 그래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악역을 하면서 박근혜가 시키는 대로 그걸 박근혜 후보가 시키는 대로 기다렸다고 한다면 이미 다 느립니다. 결정이 질질 끌어가지고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박근혜 후보가
나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옥죄하겠다. 옥쇄. 네, 옥죄하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다시 한번 보여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옥쇄가요? 옥죄라는 것은 나는 지상에서 사라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지상에서 사라진다. 네, 옥죄하는 거예요. 네. 정권 재창출 앞에서 옥죄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난 사라지겠다. 네. 이런 거고. 두 번째 뭐냐면 새누리당이 총괄본부장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특공대, 공수특공대 5분 대기조처럼 편성돼가지고 5분 대기조입니다. 그것도 공수특공대처럼 적진에부터 공격이 왔을 때는 주저 말고 날아가가지고 낙하산 타고 내려가서 네. 쏘아대는 네. 즉각 대응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죠, 지금. 없는 거예요. 그냥 날 새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누구도. 누군가 십자가 지고 나가야 되는데. 네. 그걸 못 하는 거죠. 못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 공수특공대처럼, 그것도 공수특공대, 대한민국 최강의 공수특공대, 그 중에서 5분 대기조처럼 지금 대응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뭐냐? 또, 네. 전면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선제형 전면전으로. 무슨 정수장학회 시비 걸면 거기서 빠져가지고 그 변명하는 거 날 세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수정학회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정수장학회는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아무리 법률적으로 박근혜 후보와 정수장학회가 무관하다고 얘기해봤자 그건 이해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 문제가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건 어떠냐? 박근혜 후보가 국민들 향해서 그야말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나와서 그대로 상황을 설명하고 나는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돼가 전문제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네? 그것을 후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후보가 하도록 몰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되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전혀 문제 없더라. 그거는 남이 할 그건 일이 안 아닌 되는 거죠. 박근혜 후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직접 해야죠. 해야죠. 과거서부터 저는 분명히 해야죠. 왜 그걸 쭈삣쭈삣 합니까? 그리고 뭐 이게 단문답을 할 거 아니에요.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서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해야 되고. 네. 마지막.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을 왜 새누리당은 안 하냐 이거예요. 당연히 이건 선거는 뭐냐면 정책과 후보에 대한 검증이 선거의 뼈대가 되는 겁니다. 채통 때문에 그러죠. 채통 때문에. 따라서 뭐냐면 새누리당은 앞으로 집권을 하게 될 경우 국가 안보, 지금 세계 최악의 가장 호전적인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사는 대한민국,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이고 사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5년 동안 국가 안보와 경제, 복지 문제,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야말로 정책 공방을 하면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 대한 검증, 이른바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이른바 쌍포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주지한다면 이번 선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막 옛날 이야기하고 막 이러니까 재밌네요. 아, 그렇습니까? 아, 듣는 제가 재밌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오늘 무척 재미있었을 것 같다는 막연한 확신이 듭니다. 아, 옛날 얘기 앞으로 좀 많이 해주세요. 아이고, 제가 뭐 무슨 옛날 이야기꾼도 아니고. 소식적 얘기. 네. 예. 옛날 이야기꾼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야기 지켜봤기 최고입니다. 때문에. 예. 아닌 거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네. 박근혜 후보가 시키는 대로 하면 패배한다. 네. 따라서 김무성 좌장이 네. 뚝심으로 밀어붙여라. 네. 요걸 좀 결론 내릴까 합니다. 네. 박근혜 후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아, 이것도 무서운 얘기인데. 배를 오늘 한 번도 안 울렸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욱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서 또 한 명의 DJ맨, 김경재. 이분이 또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이 최고위원, 민주당 최고위원 하셨는데, 이분이 새누리당에 또 입당했습니다. 박근혜 후보 품에 안겼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애써 담담한 반응을 보이며 이들의 입당 효과를 차단하려는 듯 합니다만은 이번 일로 민주당 친노계 장악이 더욱 도드라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는 아주 악연인데 이분이 그분 딸 박근혜 후보를 돕는다.
이 역사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이분 직접 만나겠습니다. 방금.